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4일 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추경 예산 때문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직접 야당 지도부에 고개를 숙이고 읍사는 것도 역대 정부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섰는데 과연 야당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커 자리하셨습니다. 왜 기자라고 안 그러고 팩트체커라고 소개를 하죠, 제가? 팩트체커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팩트체커로 하시는. 근데 거기 기자라고 써있잖아. 네, 광희의 기자고요. 예. 이제 팩트체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지켜본 바는 잘 못한 것 같은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바로 돌죽구 날리니까 바로 꼬랑질러야 되는데 검찰개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손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공법으로 딱 때려야지 엎드리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바로 때리면 싹 피해요. 그러니까 때리는 척하다가 피할 때 팍 쳐야지. 손소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이렇게 높은 자리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들어가고 초선 의원들이 못 들어가서 서로 아둥바둥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게 하향평준화예요? 상향평준화예요? 사실은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인력이 풍부하지 않았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이제 386들을 많이 땡기 쓰셨는데 예.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 386이 586이 되었고 그 사이에 예. 뭐 국회의원도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경력과 경륜이 쌓인 거죠. 그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쓰는 사람만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는데요. 또 새로운 사람도 좀 많이 같이 섞어서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연설 방송 다른 종편 무슨 뉴스 방송 이런 데서도 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안 나온 얘기만 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영혼 없는 분석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영혼을 담아서. 제가 그 종편들을 다 사실 보지를 못해서 예.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 뭐 34일 만에 지금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게 뭐 기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거는 국회가 이제 그러니까 예산안을 이제 요청했을 때 보통 이제 11월 달에 보통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충 뭐 1년 임기가 거의 1년 다 됐을 때 1년은 아니고 이제 연말이 됐을 때 하는 건데 요 특별한 상황에서 지금 추경 예산을 지금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야당과의 어떤 협치와 이런 뭐 부탁, 당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제 등판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야당들은 이렇게 34일만 나타났고 의미부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왜 영혼 없는 분석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야당이 비판하는 것도 귀담을 드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래도 왜 하는지는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가 소통을 하라 그랬더니 쇼통을 한다. 예. 그래서 34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너무 이벤트적 요소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어쨌든 뭐 이 34일이란 그 단어가 나온 것도 이 정부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 쓰는 거는 뭐 내용은 받아 쓸 수 있지만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예. 이제 야당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과의 어떤 야당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어쨌든 뭐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당인데 저 당에서 저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귀를 좀 열고 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허성무 비서관님. 네네. 이게 추경. 네네. 사실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추경 의미도 잘 모르거든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이제 뭐 전 이 예산 통과할 때 맨날 국회에 앉아서 졸아갖고 그리고 또 땡땡이 치고 나가서 놀든지. 그럴 이해 없으시겠지만 이제 뭐 재미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예산은 이제 가을에 9월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해갖고 국회에 넘기면은 내년도 본 예산 전체를 짜서 보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 그 예산으로 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상황이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상의 추가 경정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이제 그게 추가 예산인 거죠? 예, 올- 추가 올해. 예. 예, 추가되는 예산인데 경정은 무슨 뜻이에요? 바꾸는 고친다는. 네. 추가 수정 예산이라는 좀 복잡하게. 옛날부터 어려운 용어를 써서 그런데요. 이제 자원 예산을 추가로 더 필요로 해서 짜서 내는 건데 예. 그게 이제 뭐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가 재난 상황이라든지 국가 재난, 예, 그다음에 뭐 경기가 아주 나빠졌다든지 경기 침체, 예, 그다음에 북한에 뭐 이변 사태가 벌어졌다든지 안보. 예, 이런 걸로 아주 뭐 특별한 몇 개의 요건을 강화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요건을 강화하는 데는 사실은 국가 재정법이죠, 그게 예, 일종의. 예. 그 법에 그래 요건을 엄격히 강화해놨는데 그걸 만들었던 거는 옛날부터 그렇게 있긴 있었는데 더 엄격하게 한 거는 사실은 지금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좀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추경하는 게 그럼 그런 상황에 맞느냐 했을 때 이제 시비를 거는 분이 있는데 재난이다. 어떤 재난이냐? 취업 절벽 재난이다. 취업이 안 되고 또는 기존의 직장에 있다가 실업이 되게 되면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국가 전체가 파괴되는 국가 재난 상황이다. 이런 국가 재난이다. 재난이라는 것이 꼭 자연 재난만 재난이 아니다. 또 가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것만이 재난이 아니다. 정말로 이 취업이 안 돼서 실업의 사태로 벌어지는 이 국가의 위기 상황이야말로 진짜 재난 중에 재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이제 국가재정법 다 들여다 보셨을 텐데, 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허성모 소장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재정법이 총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국가재난, 경기 침체, 안보. 그거보다 좀 더 넓습니다, 범위가. 예. 첫 번째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고요. 어허. 네, 이거는 뭐 해당이 안 되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재해는 포함이 안 되니까 엄밀히 볼 때. 전쟁과 네. 재해. 그리고 그 다음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였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것도 뭐 법령이 바뀐 게 없으니까 해당 안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 요거 하나인데요. 경기 침체, 예.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 이게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에서 보기에는 정부에서 보기에는 이거 봐라. 경기 침체, 대량 실업으로 인한 중대한 변화가 이미 발생했다. 아니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여기 적혀 있거든요. 적어도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발생할 우려는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본다면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법조문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결국은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의 이런 법 해석 논란은 법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으로 예. 가도 예. 법원에서 이제 해석을 안 해주죠. 그렇다면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치환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인들이 풀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자신 모니터에다가 인사 실패, 협치 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예. 인사 실패? 아직 인사 실패인가요? 이제 뭐 취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인사 실패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유한국당이 보기에는 어쨌든 적격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사 실패라고 이제 뭐 코드 인사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늘 태도가 이제 박수도 전혀 치지 않고 그래서 좀 약간 어떤 너무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뭐 너무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가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잃어버렸던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반대를 하는 거는 그 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죠, 사실은. 그런데 국민의당 넘어가기 전에 예.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반대를 할 거면 가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건? 원칙적으로 보면은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해야 될 자기들의 거 아니에요. 주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 들을 가치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 허 소장님, 네네. 오늘 그 강경 문제는 그 연설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결국 지금 우리 팩트 체커 김준일 팩트 체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의 입장이 국민의당은 강경화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전반적 분위기는 국민의당 분위기는 강경화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님이 아주 강하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경화는 안 된다. 강경하게. 강경화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경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동네에 뭐 유람선은 맡길 수 있어도 대형 함정은 못 맡긴다 뭐 이런 비유까지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일부 뭐 사실은 이제 강경화 의원이 개인적으로 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강경화 의원을 임명해야 될 큰 상징성에 이런 거 비춰볼 때 두 가지를 형량을 했을 때 이제 과연 그게 옳은가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국민의당 내부도 복잡해요.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중진 의원들하고 또 수도권의 뭐 또 소장파 의원들 이런 분들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엇갈리나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중진 의원들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조할 건 협조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젊은 소장파 의원들은 뭐 그러면 우리가 뭐냐 야당으로서 위치가 뭐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 지금 뭐 국민의당이지. 그 목소리 좀 썰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그 박주선 의원이 준여당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준여당 하면 방점이 준에 찍힙니까? 여당에 찍힙니까? 당연히 여당에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더 많은 협조를 해주겠다. 특별한 경우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건데 그런 분위기로 가려 하다가 지금 오히려 더 이제 반대를 더 많이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 있는 거는 그런 당내의 복잡한 사정이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불편하게 생각한다면서요? 그렇죠. 뭐 그게 살짝 기름을 부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문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안 보냈다고 해서 또 그 소장파들이 그렇게 안 할 것도 아니죠, 사실은. 문자 폭탄, 문자 세례 그런데 문자 참여가 제일 적합하다는 그 판단이 나왔더라고요. 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도 지금 일시적이겠습니다만 닫아놓은 상태죠. 그럼 불통이죠. 그렇게 욕이 들어오거나 비판이 들어와도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그 자기들 많은 하고 싶은 분들이 얘기만 비난이 하고. 오니까 일단은 닫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야, 국민의당 결국 입장 뭡니까, 손 변호사님? 저도 뭐 사실 당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찬성 쪽으로 강경하디요? 오지 않을까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강경화에 대해서 우리 또 팩트 체커가 나타나죠. 출동 팩트 체커. 예. 팩트 체커를 부르려면 11 몇으로 불러야 돼요? 예, 그냥 119, 118 뭐. 전화 주십시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국민의당 입장 어떻게 보세요? 취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그 강경화 후보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강경화 후보자가 됐거든요. 어찌됐든 국민의당 강경화 후보자가 됐는데 이거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나서서 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다 했다. 여기서까지 안 되면은 더 내밀 카드가 없다라는 마지막에 사실은 등판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것이고 근데 국민의당은 이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물러설 명분이 대통령만 어떤 그 요청만으로는 안 되고 강경화가 부적격자인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출구 전략을 지금 그 요청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으로 요청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다른 김상조 후보자나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 강경화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어떤 기류가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이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에 좀 그 협상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전직 10명의 언젠가 그 YS 정부 때부터 외교부 장관을 지낸 분 10분들. 예, 한승조 장관부터. 예, 송민순까지. 예. 능력 있다. 예. 라고 연명을 하고 서명을 하고 제출했잖아요. 근데 송민순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설전을 벌였었어요. 회고록에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렇죠. 회고록 해갖고 북한 인권법 찬성이냐 반대냐 갖고 북한은 물어본 당사자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흠집내게 했었는데 그 문제 여기 포함했어요? 저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실 이 부분은 취재는 안 됐는데요. 어쨌든
외교부 장관들끼리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외교부 장관들끼리 이제 어떤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예.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외교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를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인후 보증을 쓴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은행에 빚 낼 때 보증인이 없으면 빚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전직 외교장관 10명이 우리가 과거에 같이 일하고 경험해 보니까 예. 외교장관을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 좀 해주세요. 이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이 예 좋습니다 해드릴게 이건 아니죠. 다만 이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 국민들의 여론이 확 반전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10명 중에 YS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장관에 있을 터인데 이명박근혜 정권 때 장관도 들어가 있나요? 예, 이명박까지 들어있죠. 예, 오, 이명박 이명박까지요? 예, 예. 야, 그 유명한 장관은 이명박 때 외교부 장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요? 유명한 장관. 유명한 그분도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예.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정권을 떠나서 뭐 그렇게 10분이 넘는 분, 10분이나 되는 분들이 서명을 하고 뭐 이렇게 연명을 한다는 게 그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거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과거 새누리당이었던 그 전 직원들을 모셔놓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 청와대 작업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와대가 뭐 작업한다고 이 사람들이 뭐 작업에 응해줄 사람은 아니고 자기들이 그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나도 거죠. 그게 공감이 없이 장관까지 했는데 뭐가 좋겠어요. 뭐 차라리 뭐 저기 반기문 전 총장이 부탁을 해서 했다면 그 개연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적어도 뭐 그 외교 라인들은 자기들끼리 늘 그 유대감을 갖고 계신 것들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공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외모시 보고 또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뭐 강경화 후보자는 사실은 뭐 외무고시는 안 했지만 외교부에 특채돼서 외교부에서 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유엔에 가 있는 동안 끊임없이 국내 외무장관들하고 소통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평판이 나왔던 거고 예. 그것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좀 반전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됐다. 아, 반전이 됐어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 전만 해도 조금 부적절 의견이 약한데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의견이 거꾸로 뭐 옳다. 뭐 해줘도 된다는 찬성률이 거의 2배로 높아지는 완전 반전이 구별화 된 데도 있고 한 10몇 프로가 높은 데도 있고. 반전이 일어난 거죠. 예. 네. 지금 이 10명의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성명 발표했는데요. 예. 그 성명의 제목이 좀 인상적입니다. 국회에 간청드립니다. 라고 시작하거든요. 아, 국회 간청드립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 간청한 글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동의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이걸 반대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모 의원이 강경화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깜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게 결국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체말로 깜냥이 되냐 안 되냐 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그 국회의원들,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고 인선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만 예. 그래도 공직자의 예. 특히나 그 외교 전문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그 전에 장관을 했던 분들이 더 뛰어날 거거든요. 아. 네, 특히나 이제 그 도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평가와 별개로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어떤 능력 평가는 그 전에 장관을 했던 분들이 더 잘할 텐데. 장관 수행 능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네, 적임자.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속히 강 후보자가 외교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예. 주요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 우리나라의 국익수호 차원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국회에.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하나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계시잖아요. 예.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일본군 성노예. 네네.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또 의견도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 여러 뭐 기업단체 이런 그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도 밝혔고. 네, 그렇다면은 물론 야당의 어떤 지적과 반대도 일리가 있고 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만 현재 여론은 아무래도 뭐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크게 뭐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예.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팩트체커 이제 팩트체커도 들어가야죠. 예. 감이 된다. 깜냥이 된다. 어원은요. 갑자기 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막 말을 모르면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팩트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월요일 오후 좀 나른한 잠이 다 깨네. 감이 된다, 깜냥이 된다. 이게 그 사전 찾지 마시고요. 지금 뭘 찾고 있어요. 깜냥이 표준어네요. 표준어죠. 표준 네. 아니면 안 해요, 저는. 어떤 일을 가늠해 보아 해낼 만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량은 측량할 때 량자. 아, 그래요? 그럼요. 이게 순우리말이 아니군요. 예. 그래요? 사전상은 그 순우리말로 한자에서 나오는데? 온 거죠, 그게. 아, 맞습니까? 팩트체크 맞아요. 다음 시간까지 제가. 예, 그러니까 깜냥이란 말은 순수 우리말이고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감은요, 감. 사윗감. 그 순수 우리말이네. 네, 그거 같은데. 며느리 감. 네. 감. 그 감을 측정한다 해갖고 깜냥. 깜냥의 감냥이에요. 깜냥. 네, 깜냥이다, 오. 깜냥. 이제 배우셨죠? 팩트체크 예. 저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직 할 게 많네요, 너무. 예. 괜히 팩트체크라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그 잠깐 얘기를 했는데 부적격 의견 좀 더 강해졌다 그랬어요, 국민의당? 예, 문자 참여를 받고 난 다음에. 문자 참여, 이제 이건 이제 누구는 문자 폭탄이라고 하고, 누구는 뭐 문자 세대 문자. 통일시켰어요, 이제 문자 참여로. 예, 문자 참여로 일단, 예. 하면 문자 참여가 어찌됐든, 이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민주적인, 민주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자기 의사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럼요. 문제는 이제, 그 와중에 약간 거친 언사들이 있는 것들이 결국은 국회의원도 인간이고 당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쌓이다 보면 굉장히 그렇죠. 이제 기분 나쁘죠.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제를 하자. 아니, 이런 거는 기분 나쁜 표현이 없죠. 나 국민인데 국민이 명령한다. 강경화 찬성하라. 예, 그러니까 나쁠까? 그 정도는 저는 굉장히 뭐 양호한 수준이고 좀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섞인 문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인데 너희들 우리의 머슴이라면 이 머슴들아 말 들어라. 그 정도도 저는 뭐 전혀 기분 나쁘. 예. 어떻게 허성무 소장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 국민이고 너희 주인인데 말 들어라 이 머슴 놈들아. 뭐 그 정도가 기분 나빠할 것 같으면 정치를 안 해야죠. 아, 근데 기분 나빠하는 것 같죠? 그렇죠. 정치는 뭐 자고 나면 욕먹는 게 정치인데 돌아서도 욕먹고 어허. 앞에서는 뭐 굉장히 사람들이 뭐 밝은 박수를 치지만 아니, 앞에서도 눈 노래 보고 욕해요, 레이저 앞에서도 쏘면서. 그런 경우가 많고. 예. 근데 이제 정치를 김종필 전 총재가 뭐 허업이라 그랬잖아요. 허업. 예, 뭐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 남는 게 하나 텅 빈 그런 허업이다 이랬는데 현장에 있는 또 현업에 있는 그 예. 국회의원들한테는 그게 허업이 아니고 요급이에요. 예. 뭐 늘 먹는 게 욕 아닙니까? 그게 정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잘 배분해서 보람되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정치인데 예. 이제 그런 욕을 견디지 못하고 감당할 수가 없으면 정치를 안 하고 그냥 집에 가 계시는 게 낫죠. 국민의당 의원들 다 집에 가라. 뿐만 아니라 뭐 모든 당의 의원들이 다 마찬가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정치인들이나 뭐 어쨌든 뭐 그 관료들도 그런 국민의 욕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또 국민들은 뭐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런 분이 수석비서관까지 못 갔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네. 진짜 이렇게 국민들이 예를 들었고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거든요. 욕하는 것도 관심의 일종,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욕을 하겠어요? 관심 없으면 욕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 부고 기사 빼고는 아무리 욕하는 기사라서 기사가 나와야 된다. 그때는 주로 이제 신문밖에 없을 때니까 예. 신문에 내 이름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뭐 부고란만 빼고는 내 이름에 나오게 하라라고 비서들한테 그렇게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예. 정치 현실인데 그 의원님들은 그런 정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예. 지금 김종필 인용했고 김영삼 인용했고 두 번 인용했거든요. 예. 사실인가요? 이거 원래 팩트체크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이게 현장에서 앞으로 이제 기자라고 나왔어요. 팩트체크라고 나오지 마시고 나오면 착착착착 기계적으로 다 체크가 돼야지. 실시간 제가 지금 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거 개발돼서 실시간으로 근데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인용한 건 예. 저렇게 똑같진 않지만 대체로 저 내용은 맞습니다. 예. 팩트체크 안 되면 저한테 여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장관들이 임명이 됐어요. 손 변호사님. 네.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장관. 네. 또 이제 흠결을 셀프 공개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감동이었는데 네. 이제 셀프 공개할 때마다 그 심장 퉁퉁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하나 또 이게 트집 잡히면 어떡하나라는 예. 생각에 또 걱정하시고요. 또 정권에 반대하지 않은 또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걸 알면서도 이렇게 임명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보는 각도에 따라 항상 다른 것 같습니다.
일 잘하면 되고 기타 다른 능력이 출중하고 이번 정권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으면 훌륭한 장관감인데 왜 과거에 그런 자잘한 흠결을 가지고 임명 자체에 반대하느냐. 이거는 정권,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권에 대한 발목잡기다라고 하는 시각이 뭐 우세합니다만 또 반대쪽 시각에서 보자면은 아니 왜 예전에 야당 시절할 때는 문제 삼았던 일을 가지고 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분도 분명 계시거든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 잘하면 되고 특히나 이런 그 장관직 수행하는데 큰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또 정권에 반대하시는 분들 또 야당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은 또 그렇지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조금 아까 속보 같은 게 도종환 그 문체부 장관이죠. 장관 내정자가 5년간 교통법규 위반 62회, 범칙금만 481만 원. 근데 이게 좀 독특하네요. 이게 왜냐면 요즘 지방에 계신 의원들도 차를 갖고 다니면서 그 내비를 틀어놓고 가기 때문에 그걸 다 과속을 안 하고 좀 지키고 다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그 도종환 후보자가 이제 그 보도자료 냈습니다. 문체부에서 예. 냈는데요. 이게 2012년 6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12년 6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았죠. 당연히 운전 담당한 그런 그 직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직원이 수행비서가 있었고. 네네, 비서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규정을 잘못 알았다. 그래서 그 규정을 잘못 알아서 행정적인 그런 규정에 대한 착오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그 결정 책임은 이제 그 본인에게 있는 본인의 불찰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규정을 정확히 숙지한 후에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없었다. 그리고 또 현재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미납 과태료도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최근 5년 동안 총 62회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2012년 6월 예, 이해가 되는데 자 운전하시는 분이 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 이 규정을 잘 몰랐다. 2012년에. 저는 솔직히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이게 그 62회 중에 48회가 지금 그 버스 전용 차선 위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버스 전용 차선이 그 대부분 위반이고, 근데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48차례가 됐다는 거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허, 이게 뭐지, 이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 재벌가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기사한테 이번 달에 서로 얼마가 나왔는지를 경쟁을 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를 벌금을 뗄 정도로 열심히 달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떼는 건 아니니까 운전기사 너 이번 달에는 왜 벌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위반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얘기죠. 그럼요. 아니, 지금 기자님께서 위험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내용이 막 나오고 전혀 있는데. 다른 쪽 네네. 사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뭐 도종환 의원 측에 또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이게 2012년 6월이면은요. 무슨 이게 2012년 5월 30일에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종환 의원이 의원 당선되고 정말 바로 직후예요. 예. 임기 시작하자마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 직원이 운전 담당 직원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정확히 숙지를 못했다. 이 부분도 납득할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가 왜냐하면 안 되는 바는 아니네요. 임기 중간에 갑자기 뭐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임기 처음에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모든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는 없는 것도 잘못이긴 합니다만 일부러 했거나 아니면은 뭐 알면서 했거나 그런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예. 실제로 그 도종환 의원 측의 후보자 측의 해명처럼 정말 그 관련된 그런 그 직원의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뭐 교통규칙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런가요? 예. 검성원님. 어쨌든 그 운전했던 분의 이제 정언이라든지 이런 게 뭐 앞으로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확인, 팩트 체크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예. 뭐 어쨌든 저쨌든 이제 뭐 현역 국회의원이 그런 이제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부분은 뭐 어쨌든 예. 국민들에게 그 경위에 어쨌든 뭐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가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뭐 그 과거에 이제 뭐 선거에 출마했을 예. 때 바쁘게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속도 위반 같은 게 간간히 몇 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책임은 제 책임이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이거는 그때는 버스 우리 적용- 허성무 비서관님이 나왔을 때는 내비도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어디에서 점검한다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최근은 매우 뭐 정확하게 나오고 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저는 뭐 방금 처음 접하는 소식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당사자 운전기사분이 계실 거니까 예. 그 해명이 한번 있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예를 들었고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대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다 그랬거든요. 음주운전 우리 그 허비서관님 잘 아시지만 그 정당에서 공천 줄 때 2회 이상이면 공천 그 무자격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주운전이 반복돼서 일어나면은 그럼 음주운전 뭐 두 회로 아예, 정당에서 딱 따지잖아요. 그 왜냐면 시켜버리죠.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사고가 나게 되면 치명적인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준살인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음주운전한 거는 뭐 아주 옛날에 과거에 아하. 뭐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이 부분도 명쾌하게 사과를 해야 되죠. 근데 뭐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해명을 내놓았는데 그 해명에 대해서 뭐 이해는 가나 예. 그게 이해가 간다고 해서 뭐 음주운전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담백하게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송영무 후보자, 국방부 장관, 이분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방금 전에 들어온 기사는 북한은 북괴라고 부르겠다. 아, 예, 저는 그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북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6.15 연평해전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해군 출신 아니에요? 이건 주... 북한이 북괴는 맞죠, 헌법상에. 왜냐하면 우리의 그 헌법의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의 영토로 하고 있는데 예. 우리의 영토 일부를 이렇게 불법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보면 북괴라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지만 그런 성격도 있지만 또 동시에 교류 협력과 평화 번영의 길을 가야 될 같은 민족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협의해야 되고 또 의견을 나누어야 될 그런 예. 또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허비서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군사적으로는 적성 국가이고, 그렇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나 이런 다른 외교부에서는 또 평화 통일과 그 대화의 상대이고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군에서조차도 이제는 북괴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나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토 일부를 무단으로 주적이라는 개념도 사라졌고. 예, 무단으로 점령해서 괴뢰 정부를 세우고 있다 해서 이제 북괴라 줄여서 북괴라고 하는 거죠. 괴뢰 이제 정부를 하면 누구? 아마도 이제 이 청문회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조금 과하게 나가신 거 보니까. 그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북괴라 표현하겠다. 내 인생에서 6.15 연평해전 가장 값지게 생각한다. 허허, 이건 또 이게 뭐예요? 뭐 북괴라는 표현이 뭐 적합하냐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북한 괴뢰군이라고 했던 것은 괴뢰는 그것을 조정하는 그 국가가 있는 거거든요. 소련의 조정을 받는 괴뢰군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를 미제 앞잡이 이렇게 표현했고. 그렇습니다. 이제 대리전 양상인 건데 예. 지금 이 후보자가 송 후보자가 북괴 표현을 뭐 계속 쓴 건 아닙니다. 앞에 한번 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뭐 모든 경우에 북괴라는 표현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뭐 불미스러운 일도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임명까지 좀 몸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군 내 조직의 반발 또는 또 보수적인 그런 그 언론이나 보수 지지층들의 어떤 그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그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지위와 할 일과 그걸 해야 되는 발언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또 정부 부처의 또 고위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국무위원들은 또 나름의 또 용어가 있으니까요. 뭐 너무 이 표현 한 번 썼다고 해가지고 이 후보자를 뭐 평가하는 것은 너무 좀 이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그렇잖아요.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문재인 후보자 시절에 종북 좌파라 그러면 문재인 지지자들 얼마나 난리 폈어요. 근데 이분이 북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자. 북이라고 하는 뭐 표현에는 뭐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죠. 요즘 쓰지 않는 용어를 그 옛날에 그럼요. 어쨌든 군사 독재 두 정권이 번째는 북이라고 표현했다면서요. 네, 뭐 대결을 딱 동네 북대가 걱정이네. 대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용어인데 그런 용어를 다시 쓴다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건 걱정이 되네요. 확실합니다. 팩트 체크. 예. 그 북괴란 표현 몇 번 했어요?
제가 그거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뭘 팩트 체크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이게 왜냐면 오는 과정에 이제 방송 시작 전에 그게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냥. 아니 죄송합니다. 청문회 하야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청문회를 제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청문회 열심히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근데 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북괴라는 거를 말을 한 거는 사실은 이제 청문회용으로 전략적으로 던진 거고 그게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하겠다. 군의 백서나 이런 데 쓰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이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고민이 없을 것 많으신 모양이네요 진짜. 주로 북이라고 했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북괴도 아니고. 네. 아, 북측. 원래 정식으로는 네. 그 휴전선에서 북측 네네. 남측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북이라는 그냥 한 글자로 표현했네요. 예. 그 개념이나 가치가 없는 북. 그렇죠. 북이라는 것 자체만 보자면 오히려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그런 예.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4일 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추경 예산 때문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직접 야당 지도부에 고개를 숙이고 읍사는 것도 역대 정부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섰는데 과연 야당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커 자리하셨습니다. 왜 기자라고 안 그러고 팩트체커라고 소개를 하죠? 제가? 아, 팩트체커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팩트체커로 근데 하시는 거기 기자라고 써 있잖아. 네, 광희의 기자고요. 이제 팩트체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아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지켜본 바는 잘 못한 것 같은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바로 돌 죽고 날리니까 바로 꼬란질러 했는데 검찰개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손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공법으로 딱 때려야지 엎드리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바로 때리면 싹 피해요. 그러니까 때리는 척 하다가 피할 때 팍 쳐야지. 손소 변호사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이렇게 높은 자리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들어가고 초선 의원들이 못 들어와서 서로 아둥바둥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게 하향 평준화예요? 상향 평준화예요? 사실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인력이 풍부하지 않았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이제 386들을 많이 땡기 쓰셨는데 예.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 386이 586이 되었고 그 사이에 뭐 국회의원도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경력과 경륜이 쌓인 거죠. 그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쓰는 사람만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는데요. 또 새로운 사람도 좀 많이 같이 섞어서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연설 방송 다른 종편 무슨 뉴스 방송 이런 데서도 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안 나온 얘기만 주로 해주세요. 아, 왜냐하면 영혼 없는 분석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예. 제가 그 영혼을 담아서. 제가 그 종편들을 다 사실 보지를 못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34일 만에 지금 그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게 뭐 기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거는 국회가 이제 그러니까 예산안을 이제 요청했을 때 보통 이제 11월 달에 보통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충 뭐 1년 임기가 거의 1년 다 됐을 때 1년은 아니고 이제 연말이 되면 시원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인들이 풀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자신의 자리 모니터에다가 인사 실패, 협치 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예. 인사 실패? 아직 인사 실패인가요? 이제 뭐 취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인사 실패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유한국당이 보기에는 어쨌든 적격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사 실패라고 이제 뭐 코드 인사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늘 태도가 이제 박수도 전혀 치지 않고 그래서 좀 약간 어떤 너무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뭐 너무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가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잃어버렸던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반대를 하는 거는 그 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죠, 사실은. 그런데 국민의당 넘어가기 전에 예.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반대를 할 거면 가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건? 원칙적으로 보면은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해야 자기들의 될 거 아니에요. 주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 들을 가치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 허 소장님, 네네. 오늘 그 강경화 문제는 그 연설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결국 지금 그 우리 팩트 체커 김준일 팩트 체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의 입장이 국민의당은 강경화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전반적 분위기는 국민의당 분위기는 강경화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님이 아주 강하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경화는 안 된다. 강경하게. 강경화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경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동네에 뭐 유람선은 맡길 수 있어도 대형 함정은 못 맡긴다 뭐 이런 비유까지 해가면서 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일부 뭐 사실은 이제 강경화 의원이 개인적으로 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강경화 의원을 임명해야 될 큰 상징성에 이런 거 비춰볼 때 두 가지를 형량을 했을 때 이제 과연 그게 옳은가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국민의당 내부도 복잡해요.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했을 때 하는 건데 요 특별한 상황에서 지금 추경 예산을 지금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야당과의 어떤 협치와 이런 뭐 부탁, 당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제 등판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야당들은 이렇게 30살만 나타났고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왜 영혼 없는 분석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야당이 비판하는 것도 귀담아 드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래도 왜 하는지는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가 소통을 하라 그랬더니 쇼통을 한다. 예. 그래서 34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너무 이벤트적 그 요소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어쨌든 뭐 이 34일이란 그 단어가 나온 것도 이 정부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 쓰는 거는 뭐 내용은 받았을 수 있지만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예. 이제 야당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과의 어떤 야당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어쨌든 뭐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당인데 저 당에서 저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귀를 좀 열고 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허성무 비서관님. 네네. 이게 추경. 네네. 사실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경 의미도 잘 모르거든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이제 뭐 전 이 예산 통과할 때 맨날 국회에 앉아서 졸아갖고 그리고 또 땡땡이 치고 나가서 놀든지. 그럴 이야 없으시겠지만 이제 뭐 재미있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예산은 이제 가을에 9월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해갖고 국회에 넘기면은 내년도 본 예산 전체를 짜서 보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 그 예산으로 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상황이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상의 추가 경정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추가 예산인 거죠? 예, 올해. 네. 예, 추가되는 예산인데 경정은 무슨 뜻이에요? 바꾸는. 고친다는. 네. 추가 수정 예산이라는 좀 복잡하게. 옛날부터 어려운 용어를 써서 그런데요. 이제 자원 예산을 추가로 더 필요로 해서 짜서 내는 건데 예. 그게 이제 뭐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가 재난 상황이라든지 국가 재난, 예, 그다음에 뭐 경기가 아주 나빠졌다든지 경기 침체, 예, 그다음에 북한에 뭐 이변 사태가 벌어졌다든지 안보. 예, 이런 걸로 아주 뭐 특별한 몇 개의 요건을 강화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요건을 강화하는 데는 사실은 국가 재정법이죠, 그게 예, 일종의. 예. 그 법에 그래 요건을 엄격히 강화해놨는데 그걸 만들었던 거는 옛날부터 그렇게 있긴 있었는데 더 엄격하게 한 거는 사실은 지금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좀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추경하는 게 그럼 그런 상황에 맞느냐 했을 때 이제 시비를 거는 분이 있는데 재난이다. 어떤 재난이냐? 취업 절벽 재난이다. 취업이 안 되고 또는 기존의 직장에 있다가 실업이 되게 되면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국가 전체가 파괴되는 국가 재난 상황이다. 이런 국가 재난이다. 재난이라는 것이 꼭 자연 재난만 재난이 아니다. 또 가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것만이 재난이 아니다. 정말로 이 취업이 안 돼서 실업의 사태로 벌어지는 이 국가의 위기 상황이야말로 진짜 재난 중에 재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이제 국가재정법 다 들여다보셨을 텐데 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허성모 소장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재정법이 총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국가재난, 경기 침체, 안보. 그거보다 좀 더 넓습니다, 범위가. 예. 첫 번째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고요. 어허. 네, 이거는 뭐 해당이 안 되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재해는 포함이 안 되니까 엄밀히 볼 때. 전쟁과 네. 재해. 그리고 그 다음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였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것도 뭐 법령이 바뀐 게 없으니까 해당 안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 요거 하나인데요. 경기 침체, 예.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네. 이게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에서 보기에는, 정부에서 보기에는 이거 봐라. 경기 침체, 대량 실업으로 인한 중대한 변화가 이미 발생했다. 아니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여기 적혀 있거든요. 적어도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발생할 우려는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본다면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법조문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결국은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의 이런 법 해석 논란은 법원으로 가진 않습니다. 법원으로 예. 가도 법원에서 이제 해석을 안 해주죠. 그렇다면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지진 의원들하고 또 수도권의 뭐 또 소장파 의원들 이런 분들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엇갈리나요? 아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중진 의원들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조할 건 협조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예. 또 젊은 소장파 의원들은 뭐 그러면 우리가 뭐냐, 야당으로서 위치가 뭐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 지금 지금 뭐 국민의당이지. 그 목소리 좀 썰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그 박주선 의원이 준여당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준여당 하면 방점이 준에 찍힙니까? 여당에 찍힙니까? 당연히 여당에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더 많은 협조를 해주겠다. 특별한 경우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건데 그런 분위기로 가려 하다가 지금 오히려 더 이제 반대를 더 많이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 있는 거는 그런 당내의 복잡한 사정이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그 불편하게 생각한다면서요? 그렇죠. 뭐 그게 살짝 기름을 부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문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안 보냈다고 해서 또 그 소장파들이 그렇게 안 할 것도 아니죠, 사실은. 문자 폭탄, 문자 세례 그런데 문자 참여가 제일 적합하다는 그 판단이 나왔더라고요. 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도 지금 일시적이겠습니다만 닫아놓은 상태죠. 그럼 불통이죠. 그렇게 욕이 들어와도 욕이 들어오거나 비판이 들어와도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그 자기들 많은 하고 싶은 분들이 얘기만 비난이 하고. 오니까 일단은 닫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야, 국민의당 결국 입장 뭡니까, 손 변호사님? 저도 뭐 사실 당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찬성 쪽으로 강경하디요? 오지 않을까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강경화에 대해서 우리 또 팩트 체커가 나타나야죠. 출동 팩트 체커. 예. 팩트 체커를 부르려면 11 몇으로 불러야 돼요? 예, 그냥 119, 118 뭐. 전화 주십시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국민의당 입장 어떻게 보세요? 취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그 강경화 후보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강경화 후보자가 됐거든요. 어찌됐든 예. 국민의당 강경화 후보자가 됐는데 이거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나서서 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다 했다. 여기서까지 안 되면은 더 내밀 카드가 없다라는 마지막에 사실은 등판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것이고 근데 국민의당은 이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물러설 명분이 대통령만 어떤 그 요청만으로는 안 되고 강경화가 부적격자인 건 맞기 때문에